그런데 혈액 속 칼슘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은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이를 보충하게 됩니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리TV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네, 박사님. 제가 말 못할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제가 언제부턴가 무거운 거를 들 때나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오래 걸으면 팔목이나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오. 근데 이게 이 뼈에 관련된 이 골다공증 검사를 지금부터 해봐야 될까요? 그러긴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2018년부터 54세부터 할 수 있도록 확대됐대요. 오, 정말요? 네. 아, 골밀도 검사 영역이 확대된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확대되었나 봐요. 네, 맞아요. 골밀도는 사춘기부터 이렇게 증가하다가 30대 전후반에 가장 골밀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2%씩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젊을 때부터 꾸준한 영양과 운동으로 뼈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써니님, 골질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아세요? 주요 요소요? 칼슘이나 미네랄 이런 거 맞나요? 그거보다는 골질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요, 유전하고 호르몬, 그리고 영양과 운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평소에 산책 자주 하는데 괜찮겠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산책은요, 골밀도를 증가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가벼운 산책보다는요, 우리가 좀 활기차게 이렇게 힘을 줘서 다니는 파워워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달리기를 하는 이런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근력 운동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저 맨날 산책할 때 천천히 걸었는데 이제 파워워킹 시작해야겠어요. 네. 그러면은 골다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골다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유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40에서 70%가 유전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자분들한테도 골다공증들이 많이 생기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이거는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골다공증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에스트로겐이 뼈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뼈를 만들 때는요, 두 가지 세포가 필요해요. 오래된 뼈를 이렇게 흡수하는 파골세포가 있고요. 그다음 뼈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있는 조골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요, 파골세포 수가 증가하면서 훨씬 더 많이 뼈가 흡수가 되고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조골세포가 줄어들어서 뼈를 생성하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훨씬 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골다공증을 쉽게 보시는데요.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요, 내가 애취하고 기침을 할 때도 뼈가 골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한번 생기면요, 4년까지 다시 재발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척추골절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골절, 예를 들어서 대퇴골 골절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심한 통증하고 더불어서 혼자 걷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출입을 자제하게 되고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우울증도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불편하겠어요. 네, 그러면 뼈 건강도 챙기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언제나 정답은 균형 잡힌 식생활이죠. 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칼슘이요. 네, 맞아요. 칼슘은 뼈 형성과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인의 칼슘 하루 권장량은요, 700mg이에요. 흡수율은 우유와 유제품들이 25에서 40% 정도고요. 식물성 식품의 경우는 흡수율이 10에서 30%로 높지 않아요. 따라서 유제품, 예를 들어서 우유나 요거트 또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 예를 들어서 멸치나 뱅어포, 그 다음에 생선 통조림, 미꾸라지 같은 것들도 칼슘이 풍부하고요. 미역이나 대하, 두부, 깨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주요 구범식품은 우유나 간, 달걀 노른자, 마른 표고버섯과 생선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소금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잖아요. 이 나트륨이 혈액 속에 있는 칼슘과 결합해서 이것을 소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그런데 혈액 속 칼슘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은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이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나트륨이 뼈를 녹이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뭘요? 이제 짜게 먹는 식습관을 줄이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야겠어요. 이 방향이 아닌데요. 짜게 먹지 않는 건 참 좋은데 아이스크림은 투머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우유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그다음에 카페인, 그다음에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도 뼈에 좋지 않습니다. 네, 저 그러면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탄산음료 말고 우유를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우유 한 컵에는요 칼슘 함량이 300mg 들어있고요, 작은 요거트에는 한 150mg, 그리고 치즈 한 장에는 120mg, 두부 한 모에는 4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챙겨 먹다 보면은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람 수를 다 맞춰서 챙겨 먹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이 고르지 못한데 이제 영양제로 보충을 하려면 뭐가 좋을까요? 그럴 때는요, 제가 이 칼마디를 추천드려요. 여기 칼마디에는요, 칼슘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D3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왜 비타민 그냥 D가 아니고 왜 D3인 거예요? 비타민 D는요 5가지 형태가 있어요. 비타민 D1부터 비타민 B5까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비타민 D2와 비타민 D3입니다. 비타민 D2는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하고요. 식물성 식품과 효모에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D3는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해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인체도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쬐서 자외선으로 비타민 D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비타민 D3입니다. 같은 양이라면 비타민 D3가 비타민 D2보다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높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3는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해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칼슘이 뼈에 효과적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마그네슘은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 중에 하나고요. 칼슘 대사와 비타민 D 합성에 관여해서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경기 여성한테 마그네슘을 식품과 영양제로 보충했을 때 골 밀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마그네슘도 뼈에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근데 여기 박사님이 비타민 B 컴플렉스를 가져오셨는데 사실 이제 뼈 건강하면은 칼슘이나 이제 비타민 D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비타민 B는 왜 중요한 거죠? 비타민 B 컴플렉스도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 B6는 뼈를 손상하고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는 뼈의 형성과 재형성, 칼슘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비타민 B가 뼈를 이렇게 보호하는군요. 네, 미국에서 성인 2,6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B12의 혈액 수준과 뼈의 무기질 밀도를 검사한 결과 비타민 B12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뼈 관절 밀도가 낮고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뼈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칼마디와 비타민 B를 먹으면서 뼈를 지켜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